지금까지도 제 이야기 들어서는 남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뭔가 자신 있게 아토피만 해결하고 나면 인생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겉보기는 좀 풀린 것 같죠? 제가 겉보기 꽉 매요. 평소 넥타이를 합니다. 목도 꽉 매이고요. 느슨하게 하시죠. 옷 너무 깨끗하죠? 네. 장미대 드라이해놓고 오늘 처음 입었어요. 이거 그 입을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오신다니까 이 목도 꽉 매고 드라이한 거 오늘도 입고 그리고 왔었어요. 삶이 굉장히 고단하다 보니까 이 집사람도 제 입에 안 드시려고 그러고 딸도 제 안 보려고 그러고 저는 아토피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아토피도 저를 좀 외면하고 그래서 지금은 요가계에 와 있지만은 하나 확실한 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난치성이라고 생각했던 아토피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소를 했다는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제 아토피 치료한 자료들을 보셨죠? 네. 국내에서 가장 심한 사람 어디 가더라도 아토피 치료 어렵다는 사람들 사실 한 명도 실패 없이 지금까지 치유다 시켜왔었어요. 제가 요즘 과에 가서 이렇게 박수 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아토피 원인하고 원인과 우리 현명한 대처법에 관해서 들어갈 거고요. 타이틀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연 맞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사십니까, 여러분? 네. 노력합니다. 안 살죠, 그죠? 네. 정답은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데 자연이 아닌 것을 버리고 자연스럽게만 살면 아토피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이든 해소가 됩니다. 요즘 우리 사무실에 제가 이제 테라피스트를 양성한다고 하니까 연애 테라피스트 전문가가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티베탄 풀싱이라고 굉장히 미교 쪽에서부터 수행을 하시다가 20년 넘게 와서 저한테 와서 딱 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천생연분은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야 되고, 두 번째, 한국에 지금 힐링 문화가 가득 차 있는데 허구다. 왜 허구다? 섹스 없는 힐링은 허구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들을 때는 쇼킹하다 싶었었는데 이분이 지금 몇십 년간 자기가 힐링 문화를 하고 티베탄 풀싱을 하다가 봐보니까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찾기 어렵더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해소부터 다 되어나갈 때 그 다음 힐링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힐링이 안 되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토피 치료하는데 접목을 해보니까 상당히 맞구나 싶은 게 많았습니다. 좀 다 우리 처음적인 문제에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연을 냈는데요. 우리는 얼마만큼 자연? 250만 년 동안 우리는 자연으로 지내왔습니다. 몇 년 만에 우리가 지금 자연이 아닌 생활을 하죠? 대략 50년 맞습니까? 전기 들어오던 해, 전기 들어오고 냉장고 보급되고, 세탁기 들어오고, 전기밥솥 들어오고, 가스레인지 들어오고, 다 바뀌었죠. 250만 년 동안 우리는 자연으로서 진화를 해왔었는데, 근래 50년 만에 우리는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방이 짧아지고, 건축 재료도 다 바뀌어버리고, 농법도 바뀌어버리고,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식생활 습관도 바뀌어버리고, 화장품이 들어와서 우리는 24시간 화장품에 범벅이 되고, 식품도 인스턴트로 바뀌었고요. 생활용품 식품 다 바뀌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근래 50년. 50년 만에 바뀌고 나니까
우리 생활은 엄청 편리해졌습니다. 얼마만큼 편리해졌느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야유회 가면은 노래를 몇 곡 정도 가수 치고 불렀습니다. 이문수 기사님 몇 곡 정도 불렀어요? 질 수가 없어요. 아무시에 우리가 박수 치고 불렀지. 지금 몇 곡 외우십니까? 한 곡도 못 외우는데요. 한두 곡 외우니까 노래방 닦아서 가사 안 보면 돌아오네. 데뷔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데뷔는 얼마 됐죠? 네. 2000년 15년 정도 됐습니까? 데뷔 나온 지가? 저는 이 돈이 없다 보니까 데뷔 산 지가 몇 년 안 돼가지고. 네. 지금은 여기 오는데 데뷔 깎아지면 불안정이죠.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왜 못하는 얘기겠죠? 핸드폰 저장 기능 되고 나서부터 전화번호 몇 개 외우고 예전에는 우리 다 하나씩 외웠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이게 지금 몇 층이죠? 5층 올라오면서 걸어오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엄청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지만 건강 나이는 이제 겨우 66세, 67세입니다. 평균 나이 80세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뭡니까? 불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자연으로 살아갈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적응해나가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편리해지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불편한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다. 생활도 편리해지고 위생도 좋아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좋게만 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토피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아토피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환경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유전에 지금 노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전인지 아니면은 우리 생활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부터 제가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정말 유전입니다. 정말 아토피는 난치성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그네들과 생활을 하면서 느낄 때는 전혀 기존에 나와 있던 근거들이 단순하게 나와 있던 통계적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원인은 아니었다. 아주 좋게 비벼졌는데 세상에 어떤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원인을 봐보니까 유전이라고도 하고 면역이 문제라고 하고 환경 문제고 기타 문제로 네 가지로 분류를 가했습니다. 유전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유전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살아요. 똑같은 음식 먹어요. 똑같은 샴푸 써요. 똑같이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성향의 같은 질환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의 주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주거 환경에 실내 공기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먹는 음식에 관련된 식이 영양적인 부분 그 집안 전체적인 생활 습관 문제들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얼마 전에 우리 밴드에 올라오신 분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봐보니까 창원 생산관리센터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부모 문제가 90%예요. 확실하게. 지금도 부모가 계속 밀가루 음식만 30cm 먹을 수 있고 부모가 얘기할 때 스트레스 더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다시 아까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인드는 봐보면 자기 문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아토피 당사자보다는 가족 관리, 특히 부모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족이라는 문자가 있다가 보니까 유전으로 오해를 했더라는 것은 제가 통계학적으로 찾아냈었어요. 그 다음에 아토피는 면역적인 문제였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면역이라 그러고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찾아봐 보면은 면역글로 불린 IgE가 많아야 아토피라. 왜 IgE가 많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근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봐보면은 장 유수적인 현상이 많다 보니까 IgE가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IgG 검사는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법 하고 있습니다. IgG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빨리 나오고요. IgG는 6개월 이상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IgG 검사를 해보면 전혀 다른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몇번 검사해 보니까 한 친구는 주 음식이 고구마이고요. 한 친구는 주 음식이 미역이었습니다. 네, 미역. 참 상식 가지죠.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음식을 이걸 가려야 된다, 저걸 가려야 된다는 게 지금 봐보면 또 거의 흙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거는 위험할 거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관계 없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우리 조으리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량을 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토피에 생기던 원인이 다 다른데 같은 처방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원인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음식에 관련된 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존생에 따라 그래서 음식에 대한 아토피 관리의 의식적인 부분은 분명히 또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토피 또 심한 친구들은 아토피 때문에 수면이 바뀌어진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면 상태가 안 좋아서 아토피를 온 친구들 역시 많이 있었어요. 수면 패턴하고 면역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면역 물질을 또 어디서 만든다고 했습니까? 면역 물질을 컨트롤하는 건 뇌에서 컨트롤하지만 실제 생성하고 있는 것은 장에서 생성된다. 장에서 주로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장내 세균적인 문제다. 이 장내 세균은 아까 시작한 것처럼 많죠. 지금 여러분들 복부 온도를 체크해봐 보면 대부분 36도 근처에 있고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체크해보면 평균 35도선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35도선에서 과연 우리 몸에 좋은 유균들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도 정도 되어 있으면 적지도 많이 써있고 자운동 자체도 느려지는 상태에서 과연 거기서 제대로 영양 흡수를 해낸다. 제대로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장은 따뜻하고 여기 통기점이고 하는 움직이고 쉽게 움직이고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덜하다는 거죠. 요즘 자주 만나는 우리 연애 테라피스트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면은 사람들끼리 접했을 때 가장 온도도 잘 올라가고 가장 쉽게 활성화될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배우는 것들도 야동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배우고 배를 붙이고 배우는 시간이 별로 없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들으신가? 아토피 장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이거 성인들 이야기입니다. 그죠? 실제 복부에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복부 온도 체크해보면 36도 정도밖에 안 가실 겁니다. 36도밖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이 온도는 무조건 37도 정도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은 부부가 완벽하게 가족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어렵고 하여튼 저는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전에도 국회의원 되려고 아마 이렇게 출마도 한번 했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지금 출마한다면 생각이 바뀌고 싶다. 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전생명분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완전히 바꾸었어. 저만 주제인 거 아니죠? 맨 첫 강의하실 때 그럼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런 친구 바꾸고 싶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아토피가 생긴대요. 요즘 그래서 아토피를 어디서 관리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환경부에서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면 제 같은 사람이 여기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 틈을 살짝 비껴놔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커졌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환경에 의한 환경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발병의 미리 진행이 언제라고 했죠? 뉴스 보면은 해마다 먹는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디죠? 근데 환경성 질환인데 제주도에서 지금 아토피 유병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토피 고치러 제주도 많이 가서 그렇다.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외부가 아니라 실내 공기 치료를 받아요. 그렇죠.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니까 지금 치료도 제일 잘하고 계시는 이상입니다. 자신감 있으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공기질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실외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없죠. 대부분 95%가 실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내 오시고 오실 때도 차로 오든 지하철로 오든 실내 오고 집이 있거나 실제 봐보면 공기질의 문제는 가장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실내 공기질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병이 나온 걸 봐보니까 새로 건립된 아파트 단지에서 유병이 가장 높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어떤 습도적인 문제나 제주도가 또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뭐 정크푸드로 좀 많다라 보거나 다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 안에서는 뭐 말도 안 되게 뭐 삼나무만 많아서 그러니까 먹었다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주도 도민이 가장 적기 때문에 경제적 오류가 첫 번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데는 100만, 1000만인데 거기는 60만 명이니까 몇 명 안 해도 비율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오류고요. 두 번째는 발병했던 때 지역을 다 봐보면은 새 아파트 공세이다. 그만큼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실내 공기질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기생충이 있는 데에는 아토피가 없고 이거 참 논문 파보면서도 상당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기생충이 있는 애들은 아토피가 없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전에 우리는 전부 다 해충약 먹으면서 살았었는데 학교 가서 검사하고 나면은 불러주잖아요. 재빙을 사고 나면 니는 배달, 니는 배달. 알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날 100마리 세어서 보고해요. 우리는 항상 그런 세례가 없고 또 1년에 2번씩 구충제 먹는 날 해서 또 먹었잖아요. 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기생충이 있는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다. 라는 게 물론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얘네들이 이 안에서 특정 역할을 했더라. 무슨 역할을 했느냐 가만히 봐보니까 안에 기생충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은 안 좋은 건 공격하잖아요. 없애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분비물에 내 나쁜 놈 아니다 하는 사인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과민성 인형 물질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민성 문제잖아요. 요 어떤 기생충의 분비물을 그걸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없어졌더라. 그러면 기생충이 내는 분비물 만들면 되잖아요. 약으로서. 안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요. 약을 딱 하고 나니까 아토피가 기가 차게 잡혀요. 근데 왜 약이 지금 안 나올까요? 아토피는
대체율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약은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그런 겁니다. 그만큼 실제 기생충하고 아토피인데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이 적어도 100조는 넘는다. 우리 세포가 기껏 6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에 있는 세균이 100조가 넘을 거거든요. 주인은 세균이 우리 주인이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250만 년 동안 세균과 공생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세균은 하루아침에 기생충이가 나쁜 놈에 대해서 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적정한 형태에서 요즘 뭐 세균박사가 또 뜨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분 말처럼 적정하게 우리 몸은 물론 좋은 세균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나라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아토피 있는 가족들 조사를 해보면요. 잘난 부모, 잘 사는 집 애들이 아토피였어요. 대부분. 지금 애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식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 위생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생깁니다. 좋은 환경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환경은 자연스러운 환경이 가장 좋은데 조금 경제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인테리어 가장 잘하고 좋은 가구 듣고 좋은 쇼파 입고 이게 가장 좋은 환경이죠. 좋은 음식 가장 인공 조미료 많이 넣고 화장 막 내는 게 가장 비싸고 좋은 음식이었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위생관련 철저했던 사람들 자녀들이 대부분 아토피였고 지금은 역으로 너무나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 애들이 아토피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덩치 있고 배 나오면 어떻게 봤습니까? 사장님이었죠. 그죠? 얼마나 잘 먹었으면 저를 배도 먹고 넉넉하고 사장님. 지금은 만약에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참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게을러 비고 이게 갑자기 저도 좀 배도 나오고 이러는데 예전 같으면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요즘은 제가 갈 때마다 배에 힘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게을러 보인다. 자기 관리를 못 해보인다 싶었어요. 그만큼 요즘은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만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집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안 좋은 안재앙아 그래 가는 애들이 또 아토피에 많이 줄기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까? 네. 지금 훨씬 잘 들립니다. 네. 대신 목소리는 탁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네. 제기에만 안 좋아 보인다. 앞에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 좋죠, 말 잘하죠.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나니까요. 우리 조 대표님이 이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20분 휴식 시간 넣어놨습니다. 조금 미안을 받고 있습니다. 20분. 네. 생활 환경 역시 지금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염색 많이 하고 오셨죠? 염색 좋습니까? 나쁩니까? 다 알고 계셔요. 아토피 상들 만나봐도요. 모르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뭐가 문제냐? 아는 것만 지키면 아토피 무조건 낫는데 안 지켜요. 그냥 쉬면 힘대로 빠지면 빠진 대로 오시면 될 건데 염색하죠? 화장 다 하고 오셨죠?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안 해봅니까? 요즘은 자연미도 참 좋다고 그러는데 화장 다 하고 오시고 그죠? 샴푸 쓰시고 샴푸 안 씁니까? 이제 비누만 사용하시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비누만 사용하고 계신다 그죠? 하루 종일 우리가 봐보면은 화학 제품에 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화학 제품 근처도 안 갔다는 거죠. 화학 제품 문제 있습니다. 식품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 노래요. 70년대 먹거리로 가자. 그죠? 자연 그대로 우리 선조들을 먹었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가봤는데요. 밥상이 이제 너무나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스팸 10개, 또
야구르트를 계속 먹으라니까 야구르트 8개짜리 3줄, 오뎅, 그 다음에 뭐 맛살, 그 다음에 캔 고등어, 여러 가지 종류로 수까지 나눠놓고 밥통이 있는데도 햇반 훨씬 쉽잖아요. 그죠? 예. 제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만 골라서 먹는 게 제 아들입니다. 덕분에 저도 거기 가서 같이 햇반 간단하게 돌려서 점심 먹고 왔어요. 굉장히 식품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어떡합니까? 이런 식품 안 먹을 수 있고요. 밖에서도 지금 우리 커피 마셨죠. 그죠? 커피가 문제였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프리마가 문제예요. 그런데 일회용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맛있죠. 그죠? 예. 종이컵도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죠? 남들처럼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해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더 배우게 됩니다. 해독할 수 있는 기법들은 앞으로 더 전문 교수님도 모시고요. 한 번쯤 저하고 1박 2일로 갑시다. 그러면 제가 1박 2일 내내 어떻게 장 청소를 하고 어떻게 간 청소를 하고 어떻게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지를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갈수록 젊어지죠. 처음 볼 때보다. 맨 처음 볼 때 진짜 촌남배 시커멓게 나이도 좀 들었는데 맞아. 여러분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지금 계속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해독도 하고요. 여러분들 뵈면서 많이 이제 생각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남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 갑자기 너무 많이 젊어지다. 아까 저하고 같이 오니까 오늘 뭐 선보러 가는다고. 조례하러 가는 거 아니고 선보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아토피의 모든 원인들은 외부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케어하고 계신 분은 느낄 겁니다. 아토피가 정말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환경 안 좋고 아토피 원인 물질이 전부 다 있고 이것저것 다 하고 가족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것 먹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 친구는 아토피가 온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물질에 반응하는 개한테 있고 그런 물질에 노출되게끔 만들었던 가족들한테 있는 것이지 외부에 돌리기는 조금 곤란스럽다. 결국 아토피를 만드는 것들은 무지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토피를 왔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 자체를 외부로 돌리지 말고 내 안의 문제와 우리 가족 안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찾아본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임신 중의 문제였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임신 중에 공기질, 신혼집 다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고요. 또 임신을 하고 나면은 특정 음식이 많이 땡긴다면서요. 그죠? 그 특정 음식을 먹어야 될 음식인지 가려야 될 음식인지 모르고 입덧이다라는 이유로 음식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자체가 이전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 임신 중에 여러 가지 문제와 독소까지 대물림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 때 문제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로 쓰고 있는 설문지를 보다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아토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토피로 태어난 아이들을 봐볼 때 아주 심한 중증은 80% 이상이고요. 오늘 전체 통계에 봐보면 70% 이상이 출산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면은 출산 과정이 뭐냐 봐보면 대체로 아토피 있는 친구들, 비염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죠. 상당히 출산 과정에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 뒤에 모유 수유 문제도 점검을 해보면 아토피 있는 애들이 평균 3개월 정도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보면 요즘은
6개월 이상 나오고 보통 6개월 정도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수유 같으면은 이제 24개월까지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1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대부분 6개월. 아토피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은 당연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임신 문제, 그 다음에 출산 과정의 문제, 임하기 때 환경 문제,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봐보면은 태어났을 때 태열이 있었고 황달이 있었고 이런 친구들은 10중 8구 아토피가 악화됐다는 거죠. 평생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될 친구고요. 태어났을 때 황달기가 없었다, 태열기 조금 있었다. 그 다음에 자연분만 했다. 근데 아토피가 나온다? 좀 쉽게 개선이 됩니다. 이제 임신 중의 문제, 영유아의 문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토피아노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아토피 치료의 90%는 피부에 생기니까 피부 치료하는 게 지금 90% 나와 있습니다. 아토피 특효약 전부 다 봐보면 피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체온 측정을 정확하게 계속 해보시면요. 대부분 머리가 온도가 높아요. 땀도 머리에서만 나요. 복부는 차가워요. 몸에서는 땀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들. 어떻게 체온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운동입니다. 무조건 운동이에요. 어디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우리 선조들은 250만 년 동안 바깥에서 움직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 실내 안에 있고 햇빛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죠? 햇빛에 나가면 뭐 탄다고 선크림 바르고 햇빛보다 선크림이 훨씬 더 나쁜 걸 알고 있는데 반드시 지금 바르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개선 안 되면 아토피가 어렵더라고요. 운동을 통해서 수성 하강되어 있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고요. 심부 온도를 올려줘서 전신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체온 분포가 되어 나가면 아토피는 굉장히 빨리 개선되더라는 거죠. 자, 호흡 아까 이야기했죠. 김태식 박사님께서 그죠. 그래서 저는 아토피한들 운동을 할 때는 무조건 뛰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토피 운동을 제가 개발해 놓은 것도 있어요. 가슴을 확장하고 누워버리면요. 강제적으로 해도 알아서 복식호흡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슴만 열고 심장을 아래로 내리면 다 복식호흡을 해요. 그리고 아토피한들의 특징적으로 봐보면 요추 3번에 또 문제들이 있고요. 특정 근육들이 약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참 복받은 놈인 이유가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할 짓이 없어서 이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나 많은 걸 찾았어요.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얘들만의 특징적으로 안 되는 동작이 있고 얘들만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상식 밖에 얘들이 먹는 습관들이 아토피한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같이 있어 봐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이런 습관 때문에 아토피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들은 같이 생활해보면 반드시 눈에 보일 정도로 확인이 다르다는 거죠. 자, 가장 큰 특징은 온도였습니다. 호흡 자체를 얘네들은 굉장히 얕게 합니다. 거의 깔도호흡밖에 안 해요. 그리고 호흡을 코로 많이 하고 입으로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달리기를 많이 시킵니다. 5분이라도 뛰어라. 쉬고 싶으면 쉬어.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토피 피부가 움직임이 찢어지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피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려운 문제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통목욕이고 통목욕 안에서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동작들을 몇 가지라도 해라. 오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 운동 열심히 시켜줘야 되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얘네들이 매운맛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매운맛 처방해주는 이유도 역시 장 누수하고 아토피하고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유산균 처방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매운맛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독 시간이 짧아서 정규 과정이 되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입니다. 아토피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전부 다 그럽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아토피 아이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봐볼 때는 넌센스입니다. 원료 자체가 전혀 다르고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현미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것이지 현미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미 10번 씹어서 넘기면 여러분들한테도 독이 될 수가 있고요. 아메리칸 사람들도 50분 이상 씹어 먹으면 현미는 최고의 보약일 수 있다는 거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 있는 친구들한테 콩이 좋나 나쁘냐? 콩을 어떻게 해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좋나 나쁘냐 되더라는 거죠. 항생제 줄이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항생제 아무리 줄여봐본들 제가 볼 때는 실효 거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축의 항생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양식으로 나오는 생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에 매일 항생제 범벅을 해서 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축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항생제에 쩔어 있는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서 어떻게 항생제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봐볼 때는 우리도 자연 그대로 우리도 생태순환적인 삶을 살듯이 가축, 축산 역시 마찬가지로 생태순환적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 바뀌지 않느냐 그런 봐집니다. 영양 상태 지금은 기본적인 영양은 넘쳐나고 있고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부족하고 그죠. 그래서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특히 미네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전문적인 처방은 좀 필요로 합니다. 냉장고 보급되고 나서 우리 전부 다 냉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죠? 우리 선조들은 냉한 음식 안 먹었죠. 그죠? 그래서 음식적인 문제. 아토피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폭풍흡입니다. 양도 배로 먹습니다. 그리고 살도 안 찝니다. 같이 먹어봐 보면은 얘네들은 더 꼭꼭 씹고 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더 급하게 먹고 있어요. 우리처럼 제처럼 장이 좀 튼튼하거나 괜찮은 상태는 좀 괜찮아요. 물론 나중에 늘 때 맞겠죠. 그죠? 그때 그런 친구들 그래 먹으면은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데도 아주 천천히 먹으라 그래도 먹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토피 있는 친구들 설문조사에서 물어보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알고 있고요. 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알고 있고요. 섭도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키느냐 물어봐보면요. 지금 케어 하시는 분 혹시 이런 어떤 상식적인 거 이 친구들 물어보면 지키던가요? 안 지키던가요? 안 지키죠. 안 지켜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하고 자기네들은 깜짝 놀라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치유됐던 거는 봐보면 아주 허무할 정도예요. 여기 지금 나오고 전에 봐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준 그분 원인이 뭐였을까요? 원인이 첫 번째 영양 불균형이었습니다. 욕조에서 나오지 못했던 거는 습도 조절에서 실패했던 거고 그분이 그 정도로 자기가 50년 정도 아토피를 앓고 있었더라면 습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피부가 무뎌지고 욕조에 들어가 보니까 움직일만 해서 100개월간 물에서만 살았어요. 왜 단순하게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습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그 발상의 전환을 못했을까? 아토피의 습도가 그리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아토피에 좋다라는 음식만 찾아먹다 보니까 찬 성질의 음식에 그것도 생식 위주로만 염소처럼 먹었대요. 계속 몸에 좋다고. 그런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아토피한테는 어떨까? 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치료는 박사급 대학원 수준급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유치원 수준에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키기만 해도 무조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강조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만나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같이 수용해 주고요.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걸 찾아봐 보면은 이 사람이 요만큼 똑똑한데 요거는 안 하고 있구나. 그거만 개선해 주면 됩니다. 그거를 메인으로 또 설명해 주면은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조 대표님하고 논의를 하십시오. 제가 하는 방법은 돈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꼭꼭 씹어먹어라. 열심히 운동해라. 빨리 자라. 목욕 잘해라.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거 아무리 가르쳐 주가 바보들 나도 이것 때문에 나왔다 생각은 죽어도 안 합니다. 네, 포장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온도, 습도 잘 맞춰줘야 되고요. 샤워 모형 잘 해줘야 되고요. 보습, 아토피 보습 최고 중요하다 그러죠. 정말로 중요한가요? 이제 아토피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슬슬 아토피가 가장 심해지는 계절이 왔어요. 뭐 때문에 심해질까요? 그죠? 첫 번째는 건조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환절기다 보니까 몸에 거기 견디는데 에너지가 낭비가 많이 됐어요. 무조건 습도만 맞춰주면은 제가 봐볼 때 무난히 잘 견딘다라는 거죠. 그죠? 습도만 맞춰주고 이 습도가 더기나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습도는 기본적으로 맞춰놓고 다른 걸 처방하시면서 요 덕으로 아토피가 케어된다 해야 실력이 있어 보이죠. 그죠? 수면 자외선 바깥에 활동해야 되고요. 많은 아토피아들 만나봐보면 아토피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2차 감염이 더 많더라고요.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 화학 제품이 몸에 묻으면 안 된다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물에 물샤워로 끝내다 보니까 2차 감염이 더 많아요. 지저분해서 생긴 문제가 아토피아들이 더 많더라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원인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원인 치료하는 기본은 아주 쉽습니다. 자연 순리대로 기초 상식 지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지 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고요. 운동시키고 목욕 잘 시키고 잠 잘 자게 해주고 이 친구들 잠 잘 잘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근데 목욕이나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잘까요? 안 잘까요? 잘 자죠. 그죠? 잠을 잘 재울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잠 잘 재우고요. 그 다음에 원인 치유는 장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복부 마사지 잘 해주시고 복부 온도 올려주시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요. 온도 잘 올려주시고요. 장 운동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네랄 충분히 보충해 주시고 매운맛 피하지 말고 계속 드시게 해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아토피는 쉽게 개선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네, 자존감입니다. 결국 여기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기 참 어려운데요. 아토피 있는 친구가 과자를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과자는 금기 음식입니다.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 배우면 무조건 애가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금기시키는데 아니라는 거죠. 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래도 꼭 먹고 싶다면 인정해주고 아파하는 걸 안아줄 때 이 친구가 대치유가 빠르다는 거죠. 처음에 아토피 치유센터에 들어왔을 때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권위를 가지시면 절대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네 마음을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 편이, 진정한 자기 편이 되어주고 보듬어주고 할 때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면서 그 선생님 계신 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스킨케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스킨케어를 통해서 사실은 자존감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만 이해되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토피 치유는 하실 수가 있고요. 사례별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또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이드 역할, 안내 역할은 제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토피 난치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같이 생활해보고 그네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줬던 거는 생활 안에서부터 바꿔나가야 되지 일시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고서는 결코 원인 치유가 안 되더라. 모든 생활 습관, 생활 환경을 다 바꿀 때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아주 만에. 네, 한 달 정도만 해주고 나면은 기본적인 생활 패턴 확 바뀌어지고요. 이 친구가 이거를 1년간 유지를 해주고 나면은 거의 재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걸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원인 치유를 시킬 수 있는 길 자체가 생활치유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같이 가시는 분들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 그거는 제가 같이 만들고요. 그 뒤에 경제적인 부분은 이 회사 시스템대로 하시고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자신이 없었어요. 네. 마지막 결론 역시 우리는 그래서 자연이 아닌 것만 버리면 아토피는 치유가 수고했습니다. 우리들의